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88강 한자검정 준4급입니다. 자, 충성충.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가운데 중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마음이 중심을 잡아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음을 비쳤다. 본뜻은 마음을 다해 힘쓰다이다. 설문에서는 충성충자는 공경경과 통하니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은 공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했다. 마음이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것이 충성충이죠. 이 가운데 중을 두 개로 하면 뭡니까? 마음이 두 개니까 병환자가 되죠. 충성충은 마음이 한가운데 딱 흔들리지 않고 있다. 형성이면서도 회의자지요. 충성충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충성스러운 마음, 충심. 또 나라엔 충성, 부모에겐 효도 해서 충효. 그 다음에 공자의 사상, 인을 두 자로 나누는 것, 충과 서. 그 다음에 나라에 충을 다하고 보답하는 것, 진충보국. 그 다음에 사군이충. 화랑의 세속오게 돼가지고 임금을 섬길 때는 충으로 세라 할 때 충성충자를 씁니다. 충성충은 마음심과 가운데 중에 썸을 빌린 형성자라.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충성충자가 된다. 다음 벌레충. 곤충이나 뱀 등과 관련 있는 벌레충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갑골문의 자형은 한 마리의 뱀 모양이다. 뒤에 두 마리가 더 추가된 글자로 바뀌었다. 본뜻은 곤충의 총칭에서 벌레라는 뜻이 생겨났다. 세 마리인데 한 마리로 줄여서 간체자로 썼고, 그죠? 벌레 글자는 세 마리다. 세 마리는 주로 배 모양을 대표적으로 나타냈다. 벌레충이죠. 벌레충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식충이 갈 때 식충, 밥 먹는 벌레. 그 다음에 밥문충 내는 사람. 그 다음에 해로운 벌레, 해충. 그 다음에 곤충. 그 다음에 이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충치하죠. 충치. 벌레충. 벌레충은 벌레, 뱀의 세 마리 모양을 본뜬 회의자이다. 벌레를 뜻한다. 그러니까 벌레충이 부수를 가지고 있는 벌레충으로 구성된 단어는 다 뭐가 관련돼 있어요? 벌레와 관련되겠죠. 재미나는 것은 벌레충 옆에 끌 인자를 하면은 끌고 다니는 벌레가 뭘까요? 지렁이 인자가 되죠. 그런 아주 재밌는 글자가 많습니다. 다음 볼까요? 취할취. 기이와 손의 모양인 또우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갑골문의 자형은 왼쪽은 귀의 모양이고, 귀의 모양이죠. 오른쪽은 손의 생략형인 또우의 모양이다. 손가락 5개는 손수, 3개로 줄인 것은 또우자죠. 고대에 두 군사가 전쟁에서 사로잡힌 병사의 머리를 베거나 혹은 포로의 귀를 잘라서 공을 표시했다. 본뜻은 공격하여 취하다에서 잡다. 취처, 아내에게 장가들었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후 취처는 장가들 치가 밑에 여자가 들어간 걸로 글자가 바뀔 거죠. 자, 취할취는 손으로 귀를 잘라온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 와서 침범해서 머리를 잘라가는 것은 무거우니까 코나 귀를 잘라갔단 말이죠. 귀가 2개 잘랐으면은 사람 하나고, 코를 하나 자르면은 사람 하나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이총과 비총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질 때는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이비약 합니다. 이비약. 이비약은 뭐냐? 일본 코나 귀를 잘라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비야라 하는 거죠. 취할취는 손으로 귀를 취한 것에 나왔다. 귀를 잘라가는 거죠.
그 재밌는 것은 요 밑에 여자를 했다.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 장가들 치자가 되는 거죠. 형성자인데 의미가 이해가 되죠. 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손수의 글자가 또는 손수의 생략형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마디촌도 손 모양이죠. 손의 모양은 손수, 또우, 마디촌이 다. 부사자로. 예. 다음 헤아릴 측. 여기도 중국 발음은 기역 받침 입성이 없으니까 처로 발음됐죠. 처.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법칙칙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본뜻은 물의 깊이를 헤아리다이다. 전하여 재다의 뜻을 갖게 되었다. 헤아린다는 것은 재다는 뜻이죠. 뭐를 잽니까? 물의 깊이를 재는 거죠.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잰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예. 그 우선 요 취할 취자에 들어가는 단어 뭐 있습니까? 취득, 탈취, 뭐 취사 선택 이런 것이 있고 헤아릴 측으로 구성된 단어는 미리 헤아린다, 예측한다. 양을 헤아린다, 측량한다.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없다, 변화, 막측할 때 사자성어로 쓰이죠. 헤아릴 측. 귀는 손으로 귀를 자르는 회의자이다. 헤아릴 측은 물수와 법칙 측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뭐를 헤아리냐? 물의 깊이를 헤아린다.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중국 발음으로는 입성 발음이 없다. 기역 받침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로서는 츠로 발음됐다. 다음 볼까요? 다스릴 치. 뜻을 나타내는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별태를 결합한 형성자이다. 본래 중국 산동성에 있는 강 이름이다. 나중에 음을 가차하여 다스리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물을 다스리는 거죠. 최초로 물을 다스려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우임금이죠. 우임금. 이 다스릴 지자는 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큰 일을 하는 게 자연을 관리하는 거니까 다스릴 지자를 물을 다스리는 데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뜻으로 활용하게 됐다는 거죠. 가까운 데서 우리가 정치, 그 다음에 자치, 통치 이럴 때 지자를 쓰죠. 또 사자성어로 이열, 치열. 더운데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 더운데 뜨신 국물을 먹어서 더위를 또 극복한다. 이런데 다스릴 치자를 쓰죠. 다음 이 치는 붉은 글자 부수자죠. 갑골문의 자형은 입안에 이빨이 여러 개 나 있는 상형자이다. 그림이죠. 아래 이빨, 윗이빨. 그 문 이후 소정과 같이 거칠지를 덧붙여 소리를 나타내는 형성자가 되었다. 음이 지치로 발음된 거죠. 본뜻은 어금니인데 후에 나이라는 뜻도 생겼다. 왜냐하면 소나 말의 새끼는 1년에 이빨이 하나씩 생겨난다. 그래서 이 치는 사람이나 짐승의 나이, 연령을 비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이가 같다 할 때 연치가 같다죠. 연치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치자 옆에 하여금 영자를 넣으면 나일 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나이를 나타낸다. 사람이 교통사고로서 죽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하는 치과 의사가 그 사람의 일을 가지고 가서 나이를 추정하죠. 그래서 이는 나이를 뜻한다는 게 여기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치로 구성되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이치와 어금니, 치아. 이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치과에 가죠. 이빨을 닦는 약이 뭡니까? 치약이죠. 사자성어로 순망치한.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렵다. 주의가 망하면 나한테까지 영향이 온다는 거죠. 순망치한. 다스릴 치는 물을 다스리는 거다. 치는 별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이 치는 이빨 모양인 상형자인데 여기에 거칠지라는 음을 넣어서 형성자가 되었다. 이 치는 나이를 뜻한다. 다음 볼까요? 둘치. 거물망과 음을 나타내는 고들직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거물을 곧게 세우면 마땅히 풀어줄 일도 있다. 본뜻은 죄인을 놓아주다,
석방하되에서 두다, 배치하다의 뜻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거물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어떤 대상을 거물에 잡아야 되는데 거물을 잡아당기면 열려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놔주는 거죠. 놔준다는 거에서 그냥 둔다. 그래서 둘치자가 된 글자입니다. 재밌는 글자죠. 예. 둘치자로 구성된 단어는 뭐 있을까요? 조치한다, 예. 방치한다, 또 위치를 지키다. 위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위치죠. 예. 둘치는 거물망과 고들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런데 거물을 곧게 당겨놨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있다 해서 놔주다 해서 두다는 뜻이 된 글자다. 그죠? 침노할 침, 본뜻은 점점 나아가다이다. 갑골문의 자형은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소 등의 흙을 쓸어주는 형상이다. 손을 잡고 위에 소는 요 앞에는 소우고 빗자루로 쓸어주는 형상이다. 혹은 소를 모는 것을 표시한다고 했다. 건문에서는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다른 사람을 쓸어주는 형상에서 여기 빗자루를 들고 사람을 쓸는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사람이죠. 예. 점점 나아가다의 뜻을 표시했다. 이후 침범의 뜻으로 파생됐다. 처음에는 빗자루로 소를 쓸어주다가 빗자루로 사람을 쓸어주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침범하는 뜻으로 확장되어 쓰이게 된 거죠. 침노할 침, 침노할 침으로 구성된 단어는 뭐 있을까요? 침범, 침탈, 침략 이럴 때 쓰죠. 예. 자, 둘치는 거물망과 고들직, 거물을 곧게 당겨서 풀어준다. 둘치. 고들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고들직도 중국 발음으로는 기역받침 없이 지로 발음됐죠. 예. 침노할 침은 사람인과 사람이 원래는 소를 빗자루로 썰어주는 데서 사람을 빗자루로 썰어주다가 나중에는 침범하다의 뜻이 된 회의자죠. 침노할 침. 자, 오늘 수업 다시 볼까요? 뭡니까? 마음 심위의 가운데 중, 마음이 한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있다. 뭡니까? 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지만은 충성충이죠. 충성충. 이건 벌레 3마리가 모여 있는 거죠. 뱀이 사리를 털고 앉아 있는 모습인데 벌레 3마리가 벌레충, 한 마리는 벌레충의 부수자죠. 벌레충. 벌레충으로 구성된 단어는 다 벌레와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 손수의 줄임행인 또우, 손으로 상대방의 귀를 잘라간다. 귀를 취했다 해서 취할 취자가 된 회의자죠. 귀를 잘라간다. 그 다음에 물수와 법칙 측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물의 깊이를 측정한다 해서 헤아릴 측자가 된 형성자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뭐를 법칙을 삼느냐, 물의 깊이를 가지고 예측한다는 거죠. 다음 물수와 이게 별태자죠. 별태. 별태기 때문에 앞에 고기육이 들어가면은 아이별태자가 되고 위에 불초가 들어가면은 익기태가 되고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면은 게으를 태자가 되죠. 여기서 물수가 들어가서 다스릴 치, 뭐를 다스린다? 물을 다스린다 해서 우리가 다스린다는 뜻이 됐다. 다스릴 치. 그 다음에 뭡니까? 윗니빨, 아랫니빨, 이빨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인데 위에다가 거칠지라는 음을 넣어서 형성자로 바뀌었죠. 이빨은 뭡니까? 사람의 소나 말은 이빨이 1년에 한 개씩 나기 때문에 나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나이를 뜻한다. 이 치는 나이를 뜻한다. 그래서 연치 이런 뜻으로 쓰인댔죠. 이 치. 다음은 거물망 밑에 고들직. 거물을 곧게 펴놨으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놔주다 해서 둘치자가 된 형성자죠. 그 다음에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소를 쓸어주다가 사람을 쓸어준 걸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침범하다는 뜻으로 파생된 침노할 침, 침범할 침자죠. 다시 읽어볼까요? 충성, 충, 벌레, 충,
취할 취, 헤아릴 측, 다스릴 치, 이치, 둘치, 침노할 침.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